네, 우리 정영구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부산역에서 통일광장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다음 화요일 날 통일한국 화요 기도회를 부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북지기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는 말이죠. 거기에서 제가 따와서 지북지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지북지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열리니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정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죠. 오늘은 제가 일주일은 아니고 지난 한 달 동안 과연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월 3일입니다. 북한에서 당 9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당 9차 대회라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념 공연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영광 빛나라 김정은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명확하게 김정은 시대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얼마나 이제 큰 규모였냐면 지금 보시는 영광 빛나라 김정은 시대는 전광판이 아니고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카드 섹션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대규모 공연을 개최를 했죠. 이 공연의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이 영상인데 제목이 친근한 어버이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저희가 함께 보실 텐데 가사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 내용에 모든 게 이제 다 담겨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친근한 어버이라는 노래는 원래 김정일을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을 싹 빼고 김정은을 넣어서 다시 우리로 치면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 아닌 김정은이 최고 앞에 섰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곡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노동당 만세라고 쓰여 있는 저거는 사람들이 다 카드 섹션으로 일일이 만든 겁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변하고 있죠. 그리고 가사를 보면 우리가 찬양할 때 쓰는 그 가사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표현도 들어가고 있고 뭐 그 자랑하자 뭐 이런 표현만 아니라면 찬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곡이죠. 이 당구차 대회가 이제 열렸고 여기에서 김정은은 총비서로 다시 재추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당구차 대회라는 말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서 3월 8일이 됐습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 날을 국제부녀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제부녀절 기념 공연이 또 열립니다. 그런데 이 공연의 레파토리가 앞서 보셨던 이 공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공연에 김주애가 참석을 했다라는 거고 국제부녀절 기념 공연 때 김정은이 연설을 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연설을 했고 저렇게 참여를 김주애가 왔죠. 며칠이 지납니다. 4일 뒤에 김정은이 군수공장을 갑니다. 그런데 권총 사격을 하죠. 옆에는 김주애입니다. 이제 13살 정도로 추정되는 아이입니다. 권총 사격을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김주애가 총을 쏘는 장면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28일 날 김정은과 김주애가 주요 간부들에게 지금 보고 계시는 저격용 총을 직접 수여하는 식을 열립니다. 이때가 바로 당 9차 대회가 이제 시작됐던 바로 그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가장 핵심 간부들입니다. 그 간부들에게 김정은이 저격용 총을 직접 수여를 했고 그 총을 한 사람이 하나씩 받았으니까 그걸 들고 나가서 야외에서 저렇게 다 사격을 다 한 겁니다. 김주애도 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13살입니다. 3일이 지납니다. 3월 15일 날 김정은이 김주애와 함께 어디를 가냐면 다련장 방사포 부대 훈련장에 갑니다. 여기에서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km 사정권 하나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 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420km는 어디입니까? 남한 전체입니다. 부산까지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리죠. 이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 방사포를 쏜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 방사포 쏘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 김주애는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 김주애가 김정은과 함께 화상으로 쏘는 장면을 보는 거고 지금 밑에 있는 게 다련장 방사포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없겠지만 저 수백 발의 다련장 방사포가 한 번에 동시에 발사가 되어서 서울을 향해 날아온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그걸 막아낼 지금 전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역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이제는 수도 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또 갑니다. 김정은과 김주애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군대의 각 급은 격양된 기술을 조금 더 늦춤 없이 계속 비상히 고조시켜 전쟁 준비 완성의 비약적인 성과로 이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 준비 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탱크를 보니까 빨간색 부분을 보면 누구입니까? 김주애입니다. 이 탱크를 운전할 때 바로 저 김주애가 앉아있는 자리가 운전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탱크는 지금 김주애가 몰고 있습니다. 탱크를 몰고 총을 쏘고 이런 장면들을 연일 계속 보여줬던 것이 바로 3월 달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날 공개된 이 무기를 김정은은 뭐라고 평하냐면 천마 20호인데 세계 최강의 무기다. 어떠한 무기보다 손색 없는 세계 최강의 무기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장에서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자폭 드론 공격입니다. 지금 화면 위쪽에 드론이 날아가서 저 목표 차를 타격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파병에서 얻어온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실전 전투 경험입니다. 그 러시아 전투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게 바로 저 자폭 드론 공격입니다. 저 드론 공격이 지금 이 전쟁이 났을 경우에 전방 지역을 뚫는 용도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 훈련장에서. 그런데 한국은 그나마 있던 드론 부대를 해체시켰습니다. 우리에겐 드론 부대가 없습니다. 러시아 그 파병을 해서 수없이 많은 북한 군인들이 다 전사했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바로 저 자폭 드론 공격이었습니다. 그 실전 운영 경험을 북한은 쌓게 된 거죠. 이 많은 3월 달에 활동들을 보면 대부분 다 군사 훈련입니다. 제가 다 넣으려고 하다가 강의 시간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특수부대 훈련장까지 김정은이 갔고 거기엔 또 여군 특수부대가 훈련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정도로 예를 들면 그 차력 예전에 보셨던 차력 시범처럼 그 군인 몸에 그 벽돌을 올려놓고 그 도끼로 내리찌면서 이걸 막 부수는 그런 장면. 양쪽 군인이 철근을 이렇게 굽히는 뭐 그런 모습들, 뭐 손으로 병 깨고 우리가 옛날에 서커스 차례나 봤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다 이 특수부대 훈련에 가서 보여줍니다.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북한의 소식은 바로 군사훈련입니다. 심지어 13살짜리 김주혜가 총 쏘고 탱크 몰고 그런 모습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국내에서는 또 많은 뭐 학자다 또 언론에서 이제 김주혜가 심지어는 국정원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주혜가 4대 세습의 공식 후계자이다 라고 이제 거의 90%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국정원은 그렇게 아예 못 박았습니다. 지금 탱크를 몰고 있는데 김정은이 26살 때 이 탱크를 모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지금 김주혜가 탱크를 몰았으니 그건 후계자를 볼 수 있는 신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주혜가 후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논란들이 이제 봐야 되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북한이 저렇게 4대 세습을 세우고 또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4대 세습의 후계자를 만드는 건 오히려 북한이 아니고 한국의 언론과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김주혜가 나오는 저 장면이 너무 효과가 큰 겁니다. 저는 김주혜의 4대 세습의 후계자로 김주혜를 볼 게 아니고 김주혜를 세워놓은 김정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김정은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13살 된 딸까지 저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노래가 친근한 어버이인데 지금 북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애로운 어버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전 도구는 바로 자신의 딸입니다. 핵무기 옆에 김정은이 혼자 서 있는 것과 김주혜를 데리고 같이 서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각인되어집니다. 독재자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드론이 막 공격하고 세계 최강의 탱크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저격용 총이 저렇게 보급되고 다련장 방사포를 쏘면 한국은 속수무책일 겁니다. 그러나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시는도다. 아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겠다.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무기를 만들고 뭐 지금 소개도 안 했지만 핵무기 갖고 있는 거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심지어는 잠수하면서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거의 뭐 완성 단계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실전 배치까지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전쟁 무기가 모두 고철로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북한의
독재 정권을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저 무기는 결국 칼을 쳐서 보습이 되고 창을 쳐서 낫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저렇게 내가 만든 무기가 최상이고 13살짜리 아이가 탱크를 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그냥 고철덩이라는 것.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과연 전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분명히 강인한 군대가 있습니다. 자꾸 그거를 지금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지만 네. 저 김정은의 표정 보이십니까? 네.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오만한 표정일 겁니다. 네. 그리고 4대 세습이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권력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까 우리가 7시 반 예배 때 이호영 교수님 말씀을 주셨지만 김정은이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겁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가졌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생은 유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이 밤에라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저 김정은의 모습 결코 오래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시편 46장 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 3월 한 달 동안 저격용총, 탱크, 다련장 방사포, 드론 모든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시험하고 훈련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전쟁을 시게 하시고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던 것처럼 저 무기도 고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입니다. 네, 김정은이 김주혜와 함께 어디를 갔냐면 화성지구 상업봉사 시설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 북한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애완견 샵, 펫샵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화성지구에 상업지구, 우리로 치면 이제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저렇게 펫샵이 있는 겁니다. 강아지도 팔고 고양이도 팔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김주혜가 고양이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뒤에 보시면 댕댕이라고 되어 있죠. 강아지도 팔고 또 고양이도 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이 펫샵만 사진을 넣었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뭐가 있냐면 악기를 파는 상점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서비스를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펫샵, 그러니까 애완견과 악기와 자동차는 어떤 용품입니까?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품이 아닙니다. 사치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죠. 북한에서 본다면. 그러면 김정은은 왜 김주혜를 데리고 저 펫샵에 또 악기를 파는 그 상점만 보여줬을까? 지금 이란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타겟은 북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은연중에 합니다. 김정은도 분명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란만이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베네수엘라, 지금 이란,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늘 북미회담에서 강조했던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 수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김정은은 분명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과시라도 하는 듯 악기 상점과 애완견 샵과 이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건재하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은 잘 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선전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주혜는 더없이 활용하기 좋은 카드인 겁니다. 그러니 북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대부분 다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이 관련된 영상을 올렸더니 강아지도 불쌍하다 이렇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제로 강아지 굉장히 겁먹은 표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사실 S대 올 때마다 늘 많은 준비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할 때 준비하지 않은 말들을 하면 항상 이렇게 시간도 오버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준비되지 않은 말이에요. 네. 뭐냐면 제가 아까 7시 반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이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이 끊긴 거죠. 뭐 강의도 없고 방송도 없고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주제가 맞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집 앞에 산책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제 집 앞에 그렇게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한 11시 정도가 되면 동네 강아지들이 다 나옵니다. 한 마리씩 데리고 다 나오죠. 그리고 큰 개들은 또 거기에 못 올립니다. 대형견들은 따로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 또 어떤 아주머니는 이제 그 유모차에 끌고 와서 그 고양이 밥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또 고양이 밥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친구가 됐어요. 인사를 하고 이제 왜 이렇게 밥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이제 나가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해안가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어요. 저처럼. 근데 이분은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게 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연로하셔서. 그런데도 또 쓰레기를 막 줍고 다니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제 일인데 저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를 방송에서 봤대요. 연평도 영상을 너무 재밌게 많이 보고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74년도에 연평도에서 해병대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간부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저녁 뭐 한참 전에 하셨죠. 70이 넘으셨으니까. 그런 분도 만나요. 그래서 야, 집 앞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요새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왜 이제 강아지 얘기를 드리냐면 저 강아지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가 시간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유기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강아지를 키우는 거, 반려견이 아닌 애완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좀 안 좋게 봤어요. 그 애완견 키우는 돈이면 북한 사람 한 명 더 키울 수 있다. 그들에게 식량 모자란다고 얘기하지만 그 돈 아껴가지고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굉장히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기견이라는 걸 알고부터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강아지 갖고 있는 그 생명이 소중해서 정말 아까 캣맘처럼 길고양이한테 먹이도 주고 유기견도 입양하고 정말 그 생명을 소중히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참 도대체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이제 입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스트는 풍산개 중에 한 마리거나 아니면 유기견 중에 좀 사연이 있는 그걸 알아보다 보니까 국가 헌신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국가 헌신 동물들. 예를 들면 군견이나 또 마약 탐지견이나 근데 이제 임무를 다 마치고 퇴직을 하면 이제 거의 안락사를 한대요. 근데 입양을 잘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니까 입양을 하면 그 병원비나 이런 게 감당이 안 돼서 거의 입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명 중에 10분은 다 말리고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저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의 내용이 없던 내용입니다. 이 강아지를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요새 강아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보시면 저 오른쪽에 있는 칸막이 안에 있는 개는 정말 슬퍼 보입니다. 네. 강아지도 아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강아지가 사람의 감정을 읽는다잖아요. 강아지 보호자가 울면 같이 울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은과 김주애가 그러고 다닐 동안에 일반 북한 주민들은 과연 뭘 하고 있을까?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란봉 구역에서도 조국보위 초소에 탄원한 구역 안의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축하 모임을 전승혁명 사족지에서 의의 있게 진행했습니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청춘의 자서전에 빛나는 군공을 제일 먼저 새겨갈 소중한 열망을 안고 조국보위 초소로 탄원한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최전년 국경 초소로 탄원한 학생들은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받으며 성장한 새 세대답게 어머니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총대로 지켜갈 불같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조국보위 초소로 탄원한 고급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축하해서 전승혁명 사족지 강사들이 준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고급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유서 깊은 전승혁명 사적지에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우리 학급 16명 전원이 오성산 저서로 집단 탄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이천시민 사적지에 저도 이제는 18살이 되었습니다. 졸업반 학생들은 혁명의 군복을 입고 경려하는 아버지 원수님을 결사옹이하는 총폭탄이 될 교리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학생들입니다. 북한에서 18살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탄원을 한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최전년 초소, 우리로 치면 최전방이죠. 여기에 방금 그 학생이 얘기를 하죠. 오성산 초소로 탄원했다. 그 오성산 초소가 어디냐면 바로 철원입니다. 강원도, 북한에서는 철원이 이제 북한의 행정구역에도 있는데 철원이 우리도 전방이지만 당연히 북한도 최전방이겠죠. 거기에 탄원해서 가겠다라는 거죠. 김주애와 김정은은 저렇게 군사훈련을 하고 또 폐샵 가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 동안에 저 청년들, 이제 청소년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탄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북한 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여기는 이제 모란봉구역이니까 평양이잖아요. 평양에 있는 고등학생 졸업생들이 저렇게 탄원했다, 험주로 가겠다라는 것을 자원했다라는 건데 또 어떤 뉴스를 보면 뭐 양강도 지역의 졸업생들이 탄원했다, 자강도 지역의 졸업생들이 탄원했다, 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북한의 다음 세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늘 통일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남북한에 똑같은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않죠. 얘네들이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왜 통일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사회주의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18살 된 자녀분이 계십니까? 또는 군에 입대를 앞두고 있는 또는 이제 고등학생이 있는 자녀분이 계십니까? 그 아이가 졸업해서 내가 자원해서 최전방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탄원을 하는 게. 그리고 지금 축하 공연도 해주잖아요. 근데 영상 어디에도 웃고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표정이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그를 축하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랑스럽고 국가를 위해서 탄원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저 분위기에서 웃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탄원은 누가 가겠습니까?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북한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아이들이죠. 저렇게 18살에 군대를 갔다가 이제 해외 파병까지 끌려갔습니다. 아까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18살에 군을 갔잖아요. 이 백평강도 군에 간 나이가 18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23살이 되었죠. 우리는 지금 이 백평강 리강은의 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까 봤던 이 아이들을, 지금 18살 이 아이들은 제2의 백평강 리강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단의, 이 독재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공개하려다가 역시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캐리어를 아주 큰 걸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쓰레기를 줍는다고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원래는 강의 내용 중에 김정은과 김주애가 펫샵에 간 이후에 또 북한이 뭘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북한은 4월 1일이 개강입니다. 개학. 그래서 북한의 모든 아이들에게 막 그 가방과 교복과 뭐 신발을 제공했다. 이게 또 선전에 막 나와요. 근데 제가 쓰레기로 북한의 가방과 신발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다 갖고 왔어요. 저 캐리어에 한가득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와서 다 빼버렸어요. 빼길 잘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네. 그건 다음에 와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눈물 납니다. 정말. 네. 자,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확인이 된 건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아의 유튜브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신 점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들께 편지나 필요한 물자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누가 보냈을까요? 누가 보냈을까요? 탈북민요? 이 편지를 받은 게 4일 전입니다. 그리고 답장을 못하고 있다가 제가 답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 따스한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에서 지난번에 편지를 직접 전달한 적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물품 후원과 관련하여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지금 파악 중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제가 답신으로 보낸 내용입니다. 이 답신을 보내고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답장이 다시 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의 작은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답신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이제 머지않아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역 이후에는 선생님과 같은 길을 걸으며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대 내에서 작성 중이라 편지를 충분히 길게 쓰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시간을 내어 보다 정성껏 다시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동문회 성원들 역시 선생님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여 그분들이 작성한 편지를 함께 모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편지들은 부대 PC에서 R집으로 압축하여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R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압축을 해제하신 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답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보낸 메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메일 내용처럼 전역을 앞둔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이 메일에서 이상한 단어 하나를 찾지 못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동문회 성원들. 성원.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동료를 성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성원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셨습니까? 저희는 북한을 연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해킹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해킹 메일이 아주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학술회의가 열려서 그 자료집을 보낸다라든지 더 교묘해지면 그 논문 심사를 해달라고 보냅니다. 다 해킹 메일입니다. 그런데 하도 그런 메일을 이제 받으니까 저희는 따로 교육을 받거나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을 받으면 관련 기관에 이 메일을 보내서 그거를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일을 받으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의심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메일의 출발점은 일단 의심으로 출발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이 메일을 받았을 때 내 영상을 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하의 유튜브,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거죠. 일단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답신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하루 만에 답신이 왔고 저 위에 편지 모음 땡땡 동문 zip 파일을 첨부한 거예요. 파일을 지금 첨부한 거죠. 그래서 그 성원이라는 단어도 의심스러워서 제가 아침에 편지를 우리 그 관계기관, 이 메일 해커 이걸 조사하는 기관에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악성 그 코드 메일이 들어있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해킹 메일입니다. 에스더가 여기 와서 이제 확인되지 않은 우리가 집회를 할 때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거를 그냥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치밀함과 정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편지를 보시면 누가 이걸 해킹 메일이라고 감히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저희는 이제 많이 받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의심하면 저렇게 보이는 거죠.
zip 파일을 열면 그 안에 그 한글 파일이 있었고 그게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었다고 그렇게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강의 내용에 첨가를 한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자원봉사 모집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하겠다라고 뭔가 메일 보내고 거기에 이렇게 코드 심어서 메일 보내면 충분히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뎌져요. 무감각해져요. 설마 그럴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게 심각한 사안인지 모릅니다. 모든 서버를 다 공격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확인된 사안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 내용인데요. 지난 3월 23일 날 3월 달 그나마 이렇게 그 간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태바선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태바선교회에서 북한 이 두 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포스터인데 놀라운 거는 저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포스터 안에 있는 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항공권입니다. 보딩 패스. 코리안 에어라인 그리고 좌석번호는 A1. 좌석 클래스는 퍼스트 클래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는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죠. 이름은 백평강 리강은입니다. 백평강 리강은의 항공권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퍼스트 클래스로. 제가 이걸 보고 참 청년의 생각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권의 바램처럼 정말 백평강 리강은이 저렇게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AI에게 부탁해서 이 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백평강과 리강은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평강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한국에 가려고 마음먹었으니 이제 나를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수용소에 차디찬 수용소에서 1분 1초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평강과 리강은은 아마 그렇게 한국에 가는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아까 해킹 메일 보셨지만 심지어는 북한도 저렇게 치밀하게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더욱 그보다 더 지혜롭게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AI가 만들어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 백평강과 리강은에게 지난번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를 드렸는데 오늘은 꼭 이 메시지를 이 두 청년에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백평강 리강은 형제는 바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네. 우리가 이 두 청년에게 보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항에 입국할 때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꼭 이 현수막 들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한국에 올 때 정부에 의해서 비밀리에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상관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정말 이들 우리가 환영할 수 있다면 이 모습 그대로 그렇게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3일 금식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의 모든 영향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 두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역시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이 두 청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 생각하시고 백평강 리강은 형제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 꼭 같이 한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하나원에서 가장 먼저 불러주는 노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탈북민들은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어색하다고 처음에 말합니다. 한 번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없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하나원을 방문해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이 찬양을 불러줄 때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러웠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단어를, 그 말을 그렇게 어색하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백평강 리강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정말 우리가 인천공항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 저 백평강 리강은 살아 돌아올 수 있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인천공항이 떠나가도록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평강 리강은 형제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살아있는 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23살, 27살의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더 나아가서 이 에스더 기도운동 바로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 백평강 리강은 제발 이 자리에서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이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청년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병강, 리강은 이 형제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 두 청년 살려주시옵소서. 이 두 청년 정말 인천공항에 그렇게 와서 우리가 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청년이 예수의 기도운동 바로 이 자리에서 간직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여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하나님, 백한강, 리강은 형제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남한 땅에 가고 싶다고, 자유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확고한 의사를 표명했는데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성악을 하는 것이 꿈이고 한 사람은 IT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꿈인데, 하나님 제발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예수의 기도운동 바로 이 자리에서 간직히 하여 주시옵고, 내가 사랑할 만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그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 청년들이 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올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향한 모든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 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와 운동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다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물질들이 다하게 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두 명의 청년 살리는 것이 2600만 북한 동포를 살린다는 그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이 두 청년들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청년들 살리는 그 국민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수도기도 운동이 그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주여,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나치 독일 당시에 그 히틀러에 총성했던 한국 독일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 두 청년이 그냥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2600만 북한 동포를 살리는 그런 국민운동으로 이게 승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사회 많은 국민들이 깨어 함께 일어나서 저 두 청년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자폭하지 못한 것이 3대가 멸족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3대 멸족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저 두 청년들 통하여서 아버지 저 북한 땅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저 풍경 땅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들이 모든 길들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주님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평강 리강은 청년과 함께 오늘 이 밤에도 탈북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강물이 넓고 그렇게 압록강과 두만강이 열려질 텐데, 저 국경 수비가 너무나도 강화되어서 지금은 1억 원을 줘도 데리고 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모든 길들이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라도 그들이 꼭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동해안의 배를 타고 그렇게 오늘 출항을 했다면 그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시옵고, 서해안에서 헤엄쳐서 그 바닷가에 뛰어들었다면 그 물과 썰물을 조정하셔서 물이 한국 남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침반을 잃어버렸다면 하늘의 별과 바람으로 그 방향을 일러주시옵고,
그 모든 자를 쫓아오는 자를 홍해바다에 주님 묻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길들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저 북녘의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 오늘 이 밤에 저 중국 땅에서 그렇게 북한에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북녘의 여성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자녀를 두고 와서 한국 땅에서 그렇게 자녀가 너무나도 그리워해서 오늘 이 밤에 백인잎을 적시고 있을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러시아 땅에 저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아직까지도 주님 그렇게 전쟁 중에 있는 북한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벌판 한가운데서 그렇게 노동으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무엇보다 저 2600만 명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할지니 하나님, 오늘 이 순간 탈북의 길에 선 그 한 사람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그 한 사람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체부터 시작된 주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 마리 양보다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밤에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에 녹아서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저 국경의 경비가 너무나도 삼엄하여서 길을 열지를 못합니다. 지금 중국 땅에서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북한 여성들도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그 중국의 자녀를 두고 와서 너무나도 마음 졸이고 있는 그 탈북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그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저 북경의 탈북민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서양과 동해 안에서 길을 떠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바람과 풍랑으로 길을 열어주시옵고 그 모든 풍랑을 담두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모든 길들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봄을 노래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 자연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눈만 돌려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에 피어있고 그 아름다운 향기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녹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 북녘의 황폐한 땅에서는 그 꽃이 피었다 한들 그 꽃이 아름답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걸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저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계절이 바뀌어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정말 저희가 이렇게 벚꽃놀이라고 그렇게 즐기며 그 단어조차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때에 하나님, 저 북녘의 사람들도 어찌해야 합니까? 이 자연의 변화가 올 때마다 함께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백평강 리강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디찬 우크라이나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그 차가운 콘크리트 벽 안에서 그렇게 갇혀 있는데 하나님, 저들도 제발 이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천공항 그 한가운데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진데 이 예수의 기도 운동에 와서 두 청년이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모든 국민운동본부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저 두 사람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2600만 북한 동포를 살릴 수 있는 이번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 신의 악단이 영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100만 명을 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1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백평강 리강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압록강과 두만강 이제 녹아서 탈북의 길을 엿보고 있다면 그 막혀진 길들을 주님 새롭게 열어주시옵고 주님, 몽골 땅이 막혔는데 그 길도 또한 열어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말 한국에 오겠다는 그 자유의 길들을 주님 속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혹이라도 탈북의 길에 나침반을 잃어버렸다면 하늘의 북두칠성과 바람으로 길을 이끌어 주시옵고 저 서해안에서 물길을 일으키셔서 그 밀물과 썰물로 그 방향을 일러 주시옵소서. 그렇게라도 한국에 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오늘 이 밤에 중국의 인신매매를 당하여서 중국 땅 그 낯선 곳에서 홀로 눈물 짓고 있을 그 탈북 여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애 역시도 사랑받게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고 그 여성들 가운데 지금 한국에 와서 혹이라도 중국의 자녀를 두고 온 여성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옵소서.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고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더 이상의 그렇게 인신매매의 여성들로 팔려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저희가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능히 이것을 헤쳐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걸 통하여서 저 북방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에스더 기도 운동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